아니 진짜 답답한 게 네이버 지도 상위 노출로 매출 2배 높일 수 있다. 그냥 이거 20분만 해라 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네이버 지도 잘 모르겠으면은 그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클릭률, 반응률, 활용력, 이 세 가지를 짧게 설명할 테니까 아니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 가게가 안 돼 있더라고. 지금 일단 제 거부터 볼게요. 지금 서울 북카페 검색했어. 뭐가 1등이겠어요? 욕망의 북카페야.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이것도 열심히 관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1등이냐?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그냥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 사진 5개 중에 뭐가 제일 예뻐요? 물론 저는 네 번째 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규모를 보여주질 못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네이버페이, 톡톡, 쿠폰, 자잘구리한 거 다 붙어 있어. 그치만 다른 데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밑에 이런 북카페들은 이 욕망의 북카페보다 훨씬 규모가 있고 방문자도 많아. 근데도 1등이 안 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스테이크 집을 열었어요. 4월 첫째 주에 2,100만 원이었어. 지금 세 번째 주를 보면은 2주 만에 4,800만 원이 됐어. 2,70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건 네이버 지도 때문은 아니고 제가 릴스 마케팅을 해가지고 릴스 마케팅도 이 채널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 지금 2,700만 원이 올라가지고 제가 마케팅을 중단했어요. 근데 오늘 네이버 지도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 가게에 네이버 지도가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하나도 적용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한테 이러이러하게 네이버 지도를 적용을 해라 라고 시켰습니다. 물론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마케팅을 다 중단시키긴 했는데 네이버 지도는 일단 그래도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시켰고, 제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네이버 지도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어뷰징이나 불법 트래픽 업체 몇백만 원 써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해. 근데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 그거 자체가 리스크가 너무 크고, 아까 전에 어떤 댓글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뷰징 같은 거 하다가 네이버 지도에서 아예 삭제가 됐다는 거야. 어뷰징을 시도하면은 결국 걸릴 확률이 너무 높아요. 이 원리에 대해서도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세 가지만 기억하자. 클릭률, 반응률, 활용력, 이 세 가지를 네이버 지도에서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장을 상위 노출시켜주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클릭률. 클릭률이라는 거는 네이버 지도가 딱 떴어. 예를 들어서 북카페를 검색했어. 아니면 스테이크 집을 검색했어. 근데 거기서 딱 5가지가 떴는데 그 중에 가장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사진 2개를 가져왔어요. 스케치 테이블이라는 어플에서는 사진이 잘 적용되어 있는데, 네이버 지도는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이런 사진 너무 평범해 보이잖아요. 그쵸? 원래 진짜 이뻐요. 네이버 지도에 노출된 사진이 이 사진이 있고 그리고 이 사진이 있어. 어떤 걸 클릭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두 번째죠. 그래서 캐치 테이블에서도 많은 업장이 노출이 돼.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클릭한 데가 캐치 테이블에서 상위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모든 플랫폼의 역할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서 좋은 정보를 찾아서 내 플랫폼을 계속 이용하게 만드는 게 관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클릭한 것에 대해서 상위 노출시켜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도 썸네일 같은 경우에 어그로 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되게 특이한 썸네일, 어그로 끈 썸네일,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경우에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죠. 8개의 유튜브 영상 중에서 제일 클릭률이 높은 게 있어. 그럼 이게 바로 알고리즘을 타면서 높은 조회수가 나오게 되는 게 기본적인 플랫폼의 원리예요. 네이버 지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사진이 이런 거보다는 당연히 이 두 번째 게 낫고, 그 다음 사진들도 이제 이런 사진 아니면 이런 사진 예쁘게 찍고 색깔 보정을 한 사진을 쓰는 거죠. 단순하게 갤럭시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아이폰에서 색 보정을 한다면 더 좋을 거고, 전문 사진 기사를 동원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정말 잘 찍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쉽게 만드는 게 관건인 거죠. 지금 화면을 보면은 태블릿이라서 좀 작게 나오긴 하는데 첫 번째 사진이랑 밑에 있는 사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어떤 걸 클릭하고 싶냐 이거야. 근데 북카페를 가려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원하는 게 뭐예요? 조용하고 인테리어 잘 된 곳을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카페 공명 연남점이 지금 뜨고 있어.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카페에서 그냥 광고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당연히 북카페는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북카페를 가고 싶은 사람이 빵을 보고 가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클릭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 당사자가 어떤 걸 원하느냐, 그걸 가장 대표적인 사진은 무엇이냐를 보이면 돼요. 그래서 욕망의 북카페 같은 경우에도 옥상 루프탑이 있는데 이거를 보여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만약에 시즌이 뭐 여름이고 맥주를 판매하는 곳이야. 그러면은 루프탑을 보여주는 게 클릭률을 높일 수 있지만, 북카페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루프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용하게 책 읽고 힐링하고 이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이제 박는 겁니다. 결국에는 클릭률 자체를 높여야 된다. 그러려면 사진을 적재적소에 퀄리티 있는 사진들을 넣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률이에요. 반응률이라는 거는 유튜브로 치면은 유튜브로 영상을 봤어. 그러면은 어떤 영상이 대박을 칠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클릭한 사람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구독도 누르고 댓글도 쓰고, 이거 자체를 반응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뷰징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4년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 탭댄스라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를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휴식을 누르고 사진을 클릭하고 이거를 랜덤하게 간단 말이야. 근데 어뷰징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네이버 지도에 100명을 들어오게끔 프로그램 작업을 했어. 그럼 들어온 사람이 결국 랜덤하게 클릭해서 전화까지 가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이탈되고 들어오자마자 이탈되고 이걸 100번 반복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이버 알고리즘에서 이거 불법 어뷰징 트래픽을 높이는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여기를 이제 감옥을 보내요. 즉 노출을 안 시켜주거나 최하위권을 만들거나 삭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뷰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마케팅이 뭐 어뷰징을 한다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 블로그나 제 컨텐츠를 아예 소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인 거죠. 그러니까 반응률이 높으려면 사진이 일단 예뻐야 돼요. 사진이 예쁘고 적재적소의 사진들을 배치를 시켜야 돼. 그래서 가끔 가다가 네이버 지도에 사진 3-4개 올리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당연히 안 되고 여기를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가려는 맛집, 카페, 북카페 이런 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를 다 찾아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응률이 좋다는 거는 유튜브랑 마찬가지로 방문자 리뷰도 있고 블로그 리뷰도 있어. 전화, 문의, 저장, 예약, 내비게이션, 공유, 사진 클릭, 외부 사진 클릭, 체류 시간 이런 것들이 결국 많아야 돼요. 근데 만약 사진 4개밖에 없어. 1개는 그저 그렇고 3개는 그냥 별다른 정보가 없어. 결국 이탈을 하게 되고 다른 업장을 찾은 다음에 다른 업장에 내비게이션을 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결국 반응률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정보들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때 정보들이 많아야 돼요. 제가 이거 꾸민 지가 3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메뉴를 누르면은 그래도 이쁘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네이버 지도를 보면은 메뉴들을 설정해 놓지 않습니다. 귀찮잖아요. 이미지도 안 넣어. 사람들은 결국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정보 비대칭성을 느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정보가 자세히 쓰여진 곳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전화를 할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구성해 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콜드브루, 이거 뭐 제가 쓴 카피는 아니에요. 저는 글 잘 쓰잖아요. 직원분이 옛날에 쓴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썼어. 국내 최초 디카페인 전문 로스터리에서 공수받은 원액입니다. 보통은 이런 설명 자체를 안 쓴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써놓는 것도 역시 네이버에서 가산점을 주게 돼요. 디테일하고 상세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응률을 높이려면은 결국에 정보가 상세해야 되고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것저것 클릭할 확률도 높아지고 전화할 확률, 찾아갈 확률 자체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고서 그 북카페에 머물렀어. 그러면은 이건 추측인데 네이버에서 이걸 찾아보고 거기에 머문 거 자체가 이제 핸드폰에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정보 기반이 입력이 되면 아, 얘가 북카페를 찾아서 거기까지 갔구나, 가서 2시간 동안 머물렀구나 하는 게 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불법 어뷰징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불법 어뷰징을 아무리 완벽하게 잘했어, 다 랜덤하게 막 클릭해가지고 진짜 알고리즘대로 다 했어. 그렇게 한 핸드폰에서 이 업장을 안 찾아가, 다 안 찾아가, 그러면 역시나 이게 어뷰징으로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추측인데 어쨌든 이렇게 알고리즘이 진화하면서 발각할 확률 자체가 점차 높아진단 말이에요. 제가 5년, 6년 전부터 블로그 마케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한 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5, 6년째 저는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플랫폼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찾아서 여기서 머물도록 만드는 거, 그러면서 광고를 보게끔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불법적인 어뷰징을 하거나 막 트래픽 높이거나 돈 주고 막 사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통하려면 아예 주변에 상권이 다 네이버 플레이스 안 하고 그냥 나만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가벼운 트래픽을 높이는 게 유효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럴 바에는 오늘 이야기했던 클릭률, 반응률, 활용력 이 3가지만 높이면은 게임이 끝나는데 오히려 더 좋은데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활용력입니다. 이 네이버는 똑똑한 사업자를 좋아해요. 똑똑하고 트렌디한 사업자는 사업을 잘할 확률이 높아지고 서비스 질이 높을 확률이 커요. 그럼 그 똑똑한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네이버에서 추가해 놓은 기능들을 다 얼마나 활용하는지 이거를 측정을 합니다. 말이 어렵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말했듯이 지금 화면을 보면은 페이도 적용했고 톡톡도 적용했고 쿠폰도 적용했어. 근데 나머지는 적용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밑에서 이런 것들 적용했다면은 저를 이겼을 거예요. 그렇지만 활용력 점수에서 전혀 못 받으면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몇 달 전에 출연했던 장중진 세무사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영상 따로 보시면 좋은데 이 세무사님이 출연한 적이 있어. 이분이 대박이 났는데 마케팅을 5가지를 적용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 지도 상위 노출을 한 거예요. 포천시 세무사라고 검색을 했어. 압도적으로 1등하고 있죠. 진짜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거를 공부를 일단 안 해요. 장중진 세무사님은 얼굴도 나오고 책도 쓴 사진을 쓰면서 클릭률을 높였죠. 여기는 아예 사진조차 없어. 그리고 지금 여기는 톡톡을 적용을 해놨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밑에 사람들도 톡톡을 다 적용하고 막 다 해놨어. 그러면 누가 1등을 하는지 알 수 없어. 그렇지만 여기에 만약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걸어놓는다.
넣는다. 아니면 제가 아까 말했던 클릭률이나 반응률 이거 점수를 높여놓는다. 그 사람이 1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활용력을 보면은 활용력이라는 게 네이버에서 준비해 놓은 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어 라는 거를 뜻해요. 네이버 지도 보면 소식이라는 게 있어. 그럼 소식이 별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꾸준히 일주일에 한 개씩 공지사항을 업데이트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활용력이 높겠죠. 그러면 역시나 점수를 받는 거예요. 여기 예약도 있고, 그리고 정보 부분도 사람들이 글을 안 쓰는데 이 부분에 최대한 글을 많이 쓰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키워드, 예를 들어 북카페면 북카페라는 키워드들을 두세 번 정도 노출을 해서 글을 쓰게 된다면 역시 상위 노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지도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물론 이것만 놓고도 뭐 몇 가지 더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거는 어차피 설명해봤자 머리가 아프실 거고 이 정도만 적용해놔도 무조건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번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지도가 크게 상위 노출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다시 복습하면은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 반응률, 네이버 지도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 편의성을 높이는 정보들을 계속 제공을 해서 반응률 자체를 높여야 된다. 세 번째는 활용력, 네이버에서 준비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예약, 톡톡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네이버는 이 사람은 똑똑한 사업자구나, 사용자 편의성을 신경을 쓰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수를 더 주게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점수를 받음으로써 상위 노출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뭐 트래픽을 높인다던가 광고를 태운다던가 뭐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부가적인 5% 10%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거고, 그런 거는 뭐 강남에서 엄청나게 경쟁률이 센 경우에 부가적인 것들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사업지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북카페 같은 경우에 북카페 운영하는 사람들 다 서울에서 하면 얼마나 돈이 있고 큰 사업자겠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조차도 반응률이나 활용력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아까 포천시, 세무사 이런 것들은 누워서 떡 먹기 수준으로 쉬운 거예요. 3개 중에서 한두 개만 적용해도 상위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은 2024년인데 북카페 같은 경우에 평수가 작아서 270평으로 다른 곳으로 7월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이 북카페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황이라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상위 노출 참 쉽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귀찮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어 죽겠어, 퇴근했어. 그때 집에 와서 이 네이버 지도 이런 걸 손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주말을 이용해서 1시간 정도 제가 오늘 드린 팁을 적용을 하신다면 매출이 크게 상승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에 제가 6가지 마케팅 도구를 설명한 무료 책을 달아드릴 겁니다. 그 글을 보신다면 오늘 영상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마케팅이었습니다.